전영록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가끔 털어놓을 때마다 털어놓았던 이미영과의 첫 번째 결혼, 1985년부터 1997년, 파경과 특히 전보람, 전효빈, 전유빈, RAM 등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였습니다. 이미영과의 이혼은 가족의 해체를 넘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2010년 황금어장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전영록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 함께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 배우 이미영과의 결혼 생활은 한때 한국 연예계의 황금 커플로 대중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의 압박, 성격 차이, 그리고 언론에 원치 않는 관심은 두 사람의 관계에 서서히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이혼 후 전영록은 일 때문에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오해받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그의 고통에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전영록은 1980년대 후반 연기 활동이 주춤해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음악과 사업 투자에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는 이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그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가족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자녀들과의 이별은 오랜 세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영록의 음악 인생은 찬란한 성공과 깊은 실패의 늪을 오가는 다채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수 황해, 어머니는 백설희로, 전통 있는 예능계에서 태어난 전영록은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1971년 기독교 방송 영페스티벌을 통해 데뷔했지만 1973년 드라마 수록곡 편지를 발표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조용필, 김수철 등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필로 연애에게 편지를 써 1983,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보다 등의 노래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명곡이 되었습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AMB 10대 가수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슈퍼스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전영록은 음악계에서의 성공 외에도 연기, 특히 액션 영화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탕랑권의 무술 실력을 직접 소화하며 액션 장면을 소화한 도의 시리즈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작품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판 람보로 기대를 모았던 영화 매버릭 1987은 서울에서 5천 명도 차에 되지 않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두용 감독은 영화 속 액션 장면에서 전영록의 무술 실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패는 전영록을 우울증에 빠지게 했고 부정적인 평론을 읽고 스튜디오에서 혼자 울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전영록을 눈물 짓게 한 또 다른 순간은 1990년 영화 빅 앰비션 1887에서 악역을 맡은 후 배우 생활을 은퇴하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관객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액션 영화에서 계속 연기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컸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는 관객들이 사랑해온 이미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후 음악에 집중하며 1992년 20주년 골든 앨범, 2005년 전영록 베스트 앨범 등의 앨범을 발매하는 한편 연예계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좌절과 압박 속에서도 전영록은 끊임없이 커리어를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그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여전히 저를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습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실패 때문만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전영록은 가수뿐 아니라 배우, 작곡가, 프로듀서로서도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수십 년에 걸쳐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하며 꾸준히 음악 경력을 쌓아온 것입니다. 1983년 연필로 사랑을 쓰다, 1984년 85 전영록 단독 기념 앨범, 1992년 20주년 라이브 앨범 등의 앨범은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직 어두운 밤인가 보다는 인기 만화 캐릭터 둘리가 따라 부르며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영록은 음악 활동 외에도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임혜진, 김보연 등 스타들과 함께 청춘 영화에 출연하며 70에서 80년대 한국 청춘 영화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임혜진과 함께 출연한 달려라 풍선은 당시 청춘들의 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영록이 자랑스러워하는 또 다른 업적은 강원도 평창에 카페 겸 음악 박물관인 노기하우스를 개관한 것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트로피, 메달, 앨범 등 그의 음악적 여정을 담은 기념품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팬들과 그의 예술적 여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노기하우스 운영은 그가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전영록은 중년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도전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릴 체리, 디보 등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전영록 힙합 리메이크 파트 2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신의 음악을 새로운 세대에게 선보였습니다. 비록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그의 혁신적인 정신과 기여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크고 작은 이러한 성과들은 그의 열정을 유지하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전영록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영과의 첫 결혼 1985997은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프로젝트에서 만나 금세 사랑에 빠져 당시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 압박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후 전영록은 아이들, 특히 훗날 걸그룹 티아라 멤버가 된 전보람과의 유대감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보람과 아이들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 아픔을 보상하고 싶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99년 전영록은 연예계에 몸담지 않은 임주연과 재혼하며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임주연과의 결혼 생활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행복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전 결혼 생활의 상처, 특히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후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임주연은 가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술가로서의 삶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저 곁에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전영록에게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아이들과의 이별과 이혼 후 여론의 압박이었습니다. 임주연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았지만 과거의 상처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운명의 아침, 전영록은 강원도 평창 노기하우스 녹음실에서 71세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삶의 고난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과 한국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막 마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전영록의 장례식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고 수천 명의 팬과 동료들이 조문했습니다. 조용필, 임혜진, 김수철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석하여 재능 있는 아티스트이자 친구였던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의 딸 전보람은 무대에서 찍은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관 옆에 섰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연필로 사랑을 써요 와 같은 그의 명곡들이 장례식 내내 울려 퍼졌습니다. 화장 후 그의 유해는 이천 에덴 파라다이스 묘지에 안치되어 부모인 황해와 백설이 여사 곁에 안치되었습니다. 전영록의 죽음은 유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과 영화와 함께 성장했던 세대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에 너는 우리의 청춘이었다. 네가 준 모든 것에 감사한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전영록의 별세 후 26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온 그의 아내 임주연은 KBS 가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록은 예술과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특히 보람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자주 울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이 함께할 수 없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죠. 어떤 날은 작업실에 앉아 옛 노래를 들으며 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음악 활동에 대한 후회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기도 했죠. 임주연은 또한 전영록이 팬들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음악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편지들이 제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임주연의 말은 전영록의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을 밝혀냈습니다. 즉, 삶의 불완전함에 늘 괴로워하는 예민한 남자입니다. 전영록의 이야기는 수백만 팬들에게 안타까운 결말로 끝났습니다. 눈부신 커리어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이별, 커리어적 실패,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에 대한 압박감이었습니다. 2025년 음악에 헌신하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비극적인 결말이었고 한국 연예계에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습니다.